자, 그러면 저 약은 무섭고 위험 위궤양도 무서운데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해결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주 속이 쓰리거나 위산이 역류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위염, 위궤양,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도 여전히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위염을 치료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 당연히 병원을 가는 게 맞겠죠. 요즘은 약이 워낙 다양하고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방 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처방을 받으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약은 바로 요 약입니다. 여러분의 약봉지를 한번 보세요. 무슨 프라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약은 어려운 말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영어로는 PPI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아주 강한 위산 억제제입니다. 우리의 위 점막은 강한 산성을 내보내는 세포와 그 산성에 견디도록 점막을 보호하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염이나 위궤양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호하는 세포들이 다 까진 상태이니까 그 까진 곳은 계속 위산이 닿고 치료될 새가 없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속이 쓰리게 되는 거죠. 그 까진 부분이. 이 PPI 약의 효과는 아주 좋은 편이어서 한 이틀? 한 3일 정도만 먹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약으로 치료가 한 번에 잘 끝나면 물론 좋겠지만 대부분은 재발을 하고 점점 더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그 PPI 좋은 약을 가지고 한 번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약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한 2, 3일만 드셨을 때 금방 좋아지니까 그 뒤로는 사람들이 약을 잘 안 먹어요. 증상이 금방 좋아졌으니까. 사실은 다 나은 게 아니라 위산만 줄어서 그동안 치료되는 중에 증상만 빠르게 호전이 된 건데, 다 나은 줄 아시고 약을 까먹거나 약을 임의로 안 드시고 똑같이 예전처럼 야식 먹고 술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며칠 만에 금방 다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약은 내성이 없는 약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에 내성이 생길까라고 하면 바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데 내성이 생깁니다. 위염, 위손상, 요즘은 위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산 사이에 딱딱 숨어서 지내는 균이기 때문에 이 약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위산을 걷어줘야 세균이 드러나고 다른 항생제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약을 중단하면 치료가 되다가 말고 세균들은 노출됐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성이 생기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위염이나 위궤양이 잘 안 낫는 체질이 되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약은 절대로 오래 드실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저희가 쓰는 이제 PPI 약인데요. 최대 7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죠. 다른 질환에서도 보험 기준이 꽤 엄격한 편이고 장기 처방은 거의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약이 효과는 진짜 좋은데 그만큼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약의 부작용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소화를 방해합니다. 우리 위산은 당연히 음식물들을 소화하려고 나오는 액체인데요. 이 위산이 안 나오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배도 아프고 변비가 걸리는 등 다양한 소화기 증상이 꽤 자주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위산이 있어야 소화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전부 흡수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돼서 오래 드셨을 때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릴 수도 있고, 철분 흡수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 빈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해서 또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오래 먹었을 때에는 치매에 더 잘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콩팥에도 부담이 가는 약으로 되어 있어서 콩팥 질환 환자들은 저희가 조심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약은 무섭고 위험 위궤양도 무서운데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해결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번 치료를 할 때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약을 5일 드세요, 7일 드세요, 아니면 조금 길게 먹으면 저희가 한 3주, 4주 이 정도 드리는데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처방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특히 이 약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 번 치료를 할 때 완전히 끝장을 봐야 이후에 덧나지 않고 치료가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가 이렇게 움푹 패였으면 새살이 다 차오를 때까지 약을 먹고 끊어야 금방 재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뻔한 말이지만 원인을 제거해야겠죠. 대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술을 잘 먹는다, 나는 야식을 많이 먹는다, 나는 먹자마자 잔다, 등등.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원인이 있으면 계속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제가 설명드리려는 바로 이것, 바로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되게 어려운 성분 용어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의 많은 천연 항생제입니다. 자, 이게 상처를 입은 곳에 도착을 하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설포라판은 항미생물 작용도 있고 항염 작용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양배추 자체는 위산을 없애주는 알칼리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헬리코박터와는 완전히 상극인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밌는 실험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실험실 쥐한테 헬리코박터균을 임의로 다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 위염이나 위궤양 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 사진이 위를 펼친 사진입니다. 지금 검은 화살표 4개가 있는 저 하얗게 튀어나온 곳이 위염이 심한 자리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자, 이런 쥐들한테 양배추 추출물, 글루코라파닌 추출물을 먹입니다. 글루코라파닌이 조금 들어있는 추출물을 먹인 쥐의 위입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작아 보이죠. 크게 한 2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루코라파닌을 상당히 많은 양을 먹은 쥐의 위입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먹인 거죠. 보면 깨끗하죠. 이게 정상적인 위입니다. 세 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란히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죠. PPI처럼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몸에 이로우면서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는 이 양배추나 브로콜리, 위염, 위궤양, 헬리코박터 치료 등에는 꼭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짧은 기간, 내가 당장 어제 술을 먹거나 당장 위가 너무 쓰리거나 위궤양을 발견했다. 그러면 당연히 PPI가 포함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고요. 이후에 재발을 막거나 PPI를 오래 드실 수 없는 경우에는 꼭 이런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을 꾸준히 먹어서 내 속을 보호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